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맞는 말이긴 해요. 진짜로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건 아니고, 물만 먹어도 찐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살이 너무 잘 찐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음식을 적게 먹어도 다른 사람보다 살이 훨씬 많이 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살이 안 찌는 몸으로 바꾸는 게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해요. 체질적으로 타고나기에 그런 몸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생활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몸이 고장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영양소 대사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 들어오면은 적절하게 대사를 해서 쓸 건 쓰고 내보낼 건 내보내고 저장할 건 저장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적게 들어왔는데도 그냥 다 내보내지도 못하고 잘 처리하지도 못하고 몸에다 쌓아두기만 하니까 우리 몸이 영양소를 처리를 못하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에너지가 충분한데도 식욕을 높이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자꾸 먹게 만들고, 몸에 에너지가 충분한데도 처리를 못하니까 자꾸 지방세포로 밀어넣게 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살이 안 찌는 몸으로 만들어야 되고 에너지 대사를 잘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해요. 그냥 정제된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게 가장 좋고, 식사만 하고 중간에 그런 것들을 안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설명하려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물만 먹어도 살찌는 몸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쁘게 만드는 게 더 간단해요. 간단하고 직관적이란 말이죠. 그냥 어떻게 하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냥 어떻게 하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운동선수들 벌크업 할 때 식단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체중을 막 빨리 불려야 되고, 이게 중요한 키워드는 자주야. 자주 먹어야 돼. 내가 몸이 살이 잘 찌는 몸을 만들기 위해선 자주 먹어야 돼. 뭘 먹으면 더 효과적이냐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주 먹으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설탕, 빵, 면, 떡, 밀가루,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 얘네를 자주 먹어주면은 우리 몸은 물만 먹어도 살찌는 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자주 먹으면 나중에는 조금만 들어와도 금방 살로 닿아요. 옆에서 라면 한 그릇 똑같이 먹어도 이 사람은 다음날 체중이 늘어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늘어나 있고 오히려 줄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가 여기서 오거든요. 평소에 살찌는 음식들,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주 많이 먹은 사람은 살찌는 몸으로 점점점 변해가게 됩니다. 대부분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에요, 한 달 만에 막 5kg가 쪘어요, 막 폭식하고 나면 다음날 3kg가 늘어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은 최근 몇 년간 이런 벌크업 꾸준하게 노력해서 만들어 온 경우가 많죠. 살이 잘 찌는 습관들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살이 잘 찌는 몸이 되어서 더 많이 찌게 돼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단기간에 살을 많이 찌웁니다. 근데 다들 경험해 보셨을걸요? 살이 단기간에 쪄본 경험. 예를 들면 한 달에 막 3kg, 5kg씩 늘어난다. 그러면은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살이 잘 찌는 몸 상태가 되었다. 그거를 그대로 두면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반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인가 진짜로? 내가 조금만 먹어도 살찐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다는 건 어떻게 하면 되지? 자주 먹지 않으면 돼요. 자주 먹지 않으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은 뭐죠? 아침, 점심, 저녁이죠? 그 중에 아침, 점심, 저녁만 먹으면 돼요. 아침, 점심, 저녁만 먹고 중간에 일절 먹지 않으면 돼요. 아예 안 먹으면 됩니다. 더 효과적으로 살이 안 찌는 몸으로 만들려면 아침, 점심, 저녁을 아까 말했던 살찌는 음식들, 정제된 탄수화물의 비율을 낮추면 돼요. 그걸 낮추면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만 반복해도 우리 몸은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점점 변해가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나중에는 폭식을 해도 체중이 늘지 않습니다. 남들이랑 똑같이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살 안 쪄요.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몸이 그런 불필요한 영양소들, 정제된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칼로리를 줄이냐,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냐도 당연히 중요한데, 내 몸 상태가 어떠냐를 파악을 하고 그 몸 상태가 지금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효율적으로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으로 먼저 바꾸고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훨씬 더 살이 잘 빠지죠.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몸인지, 내가 혹시 지금 살이 좀 잘 찌는 상태는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몸이 대사 효율이 좋은 사람들은 살이 안 찌는 몸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 체력이 좋습니다. 잘 안 지치고 자고 나면 금방 체력이 잘 충전돼. 몸이 따뜻해. 추운 데 있어도 오랫동안 따뜻하고, 손발을 만져보면 알죠. 손발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덥다고 자주 해. 더우면 덥다고 자주 하고, 추운 데 있어도 괜찮고, 춥다가도 따뜻한 곳에 가면 금방 다시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몸이 따뜻하죠.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소화가 잘 돼. 음식을 먹으면은 다음 식사 때까지 금방 소화가 됩니다. 또 소변이나 배변 활동이 원활해. 음식을 먹으면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런 특징이 있고, 몸이 잘 안 붓습니다. 우리 몸의 소액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잘 안 부어요. 붓더라도 금방 가라앉고, 또 호르몬 대사가 원활하기 때문에 여성애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이 없거나 적고 생리 주기도 일정하고 그런 특징이 있죠. 반면에 대사가 안 좋고 살이 잘 찌는 몸이다. 칼로리 사용을 잘 못하는 거죠. 우리 몸이 반대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체력이 안 좋아. 맨날 힘들고 피곤하고 먹는 건 많이 먹고 살은 자꾸 찌는데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는 몸이 차. 살은 자꾸 찌는데 몸은 차. 손발 차고 에어컨 밑에 있으면 너무 춥고 온도 자꾸 높여야 되고 에어컨 꺼야 되고 가디건 입어야 되고, 나는 겨울이 너무 싫어. 손발이 너무 차니까 한 번 추워지면 몸이 잘 따뜻해지지도 않아. 그런 특징이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 튀김, 밀가루, 고기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점심 때 식사를 했으면 저녁 때는 배가 고파야 정상인데 계속 더부룩해. 체하기도 하고 스트레스에도 예민하고 그래요. 배변 활동도 잘 안 되죠. 많이 먹는데 변비 있고, 화장실 가도 볼 일도 잘 못 보고, 그리고 잘 부어. 맨날 부어요. 뭐 짠 것만 먹으면 부어, 오래 서 있으면 부어, 오래 앉아 있으면 부어. 부으면 또 가라앉지도 않아요. 몇 시간 지나야 가라앉고. 이런 분들은 또 음식을 먹잖아요. 포만감에 반응을 잘 못해. 충분히 많이 먹었거든요. 배가 안 부른 거야. 자꾸 널 먹게 되는데 나중에 포만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배 터질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많이 먹었다. 배 터질 것 같다. 이런 일련의 증상들이 내가 대사 효율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살이 잘 찌는 몸 상태인 겁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이거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